주체 혁명 전통을 대루리어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자. 더 과감하게, 더 실속 있게, 더 긴장하게 분투하여 더 큰 기적적 성과들을 안아오자. 백도의 혁명 전통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계승자들의 대우가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항일의 전구들마다에 새겨진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따라 배우며 행군길을 타고 치운 사회 안전군 지휘성원들이 백두산 미령에 도착했습니다. 숭엄한 마음 안고 백두산 미령 고향집들에게 들어선 답사인군 대원들은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오 항일대전의 청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가 휘날리는 사령부 깃털집을 비롯한 백두산 미령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억눌리고 짓밟히던 우리민을 불러일으켜 저국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소령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운 항일 선열들의 정신세계를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사령부 깃털집과 출판소, 항일 유격대의 강철 같은 교열과 질서 정연한 생활 면모를 보여주는 대원실을 비롯한 사자본 미령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답사인군 대원들은 우리의 혁명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기승발전됐는가를 깊이 되새기면서 백두의 혁명 정신을 체질화한 혁명의 지휘성원들로 튼튼히 준비해 나갈 의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항일 유격대원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을 실제 체험하면서 행군을 타고 치운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9년 5월 무산지구 진공작전을 위해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 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에 진출하시오 하룻밤을 보내신 건창 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수경지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혁명 유적 유물들을 돌아보면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소령님을 따라 시련도 고난도 과감히 이겨내며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운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강인성과 용감성을 깊이 새겼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에 진출하시오 첫날 밤을 수령하신 청봉 수경지를 찾았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의 혁명적인 생활 기풍이 곳곳마다에 오려있는 수경지를 돌아보며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해방 업적과 항일혁명 투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사회안전군 지휘성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인군은 그들이 항일 선열들처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싸옹이하는 억척의 무쇠방탄벽이 될 의지를 더욱 굳게 해준 계기로 되었습니다. 굴지의 곤제 생산기지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 당제 9차 대회를 향한 진군길에 증산의 동음을 기운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 앞에 결이 다진 세멘트 증산과제를 드침없이 완수한 상원노동계급이 올해 첫 달에도 생산적 항행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을 현지방송분전대가 보내왔습니다.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더 높은 세멘트 생산 성과로 보답할 요리를 안고 새 정초부터 생산 정상화에 더군 힘차게 올려온 여기 상원의 노동계급이 1월 이민경제 계획을 기한전에 넘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경례는 청비서 동지께서 신년 정치경사의 분전단에서 당의 뜻을 받들어 증산의 방안을 남먼저 시켜둔 우리 상원노동계급이 더없이 믿었다고 말씀하시되 그 형광의 자리에 저 하나만이 아닌 우리 시장 모두가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원대한 강국건설 구상을 하루빨리 압동되게 한 오너지 증산투청에서 상원 노동계급의 번대를
연합기억서에서는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분발 승화시키는 화손식 정치 사업을 총입식으로 전개하는 한편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계통별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강구했습니다. 내년에 없이 불리한 날씨 조건으로 해서 설비들의 정상 가동과 또 보수에 죽지 않게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앙조정실과 소송직장을 비롯한 소송로 공정 운영에서 율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조정시장 전체 조정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지혜를 생산의 기본 공정을 담당한 소송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불리한 계절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로 운영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과 함께 소송로와 랭각기 등에 대한 보수를 알심 있게 해서 생산 활성화의 믿음직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여기는 시멘트 생산의 원료 보장을 맡고 있는 1출봉 광산입니다. 지금 이곳 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자신들도 시멘트 생산의 전초동이라는 자각을 안고 연일 높은 광속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도 여러 차례 발파로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광속을 충분히 확보한 데 맞게 채광 설비들과 운광 설비들의 실동률을 최대 높여 24일까지 월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한 데 이어 수천 톤의 광속을 상원 속해속 광산, 삼촌 광산, 화촌 탄광에서도 채굴 및 채탄 설비, 대형 화물 자동차들에 대한 정비 보수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전개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했습니다. 당정책 옹이 전에 최전방을 굳건히 지켜선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뜻깊은 올해에도 사회주의 건설의 전초에서 용적 기계를 힘있게 떨쳐갈 일념 많고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생명안전과 건강 증진을 촌사만사 중에 초짜리에 넣는 오문이당의 운정 속에 훌륭히 일떠선 령강군 병원이 1일 개원했습니다. 병원이 개원한다는 소식에 접한 군안의 수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찾았습니다. 의사 간호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의료 봉사 조건이 그ጭ하게 갖추어진 병원을 돌아보는 주민들의 기쁨이 곳곳에 차넘쳤습니다. 선진적인 의료 봉사를 받으며 주민들은 현대적인 병원을 일도 세워주시고 살기 좋은 고장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기를 축복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여러 같은 사랑 과정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체감했습니다. 령강군 병원의 의료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방인민들이 무병무탈해서 보람 넘친 새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는 당의 은덕을 깊이 새기고 치료 사업에 정성을 다해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최근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의 연구집단이 백두산 일대에서 새로운 유족들을 발굴 거종한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들을 통해 확증한 자료가 우리나라 조정의 산이며 성산인 백두산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역사 유족들은 삼지연 1호못 섬과 백두산 천지 호반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굴된 10기의 무덤들인데 무덤들의 특성과 연원, 연대를 과학적으로 해명한 결과 18세기 중엽부터 량강도와 함경북도를 비롯한 백두산 일대에서 살던 조선 사람들이 조상의 유골을 천지에 옮겨 묻어왔다는 역사적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진양 기자가 김일성 종합대학의 역사학자들을 취재했습니다. 백두산 일대의 무덤 유적 발굴 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백두산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운한 도서에서 이 3절 1호모 섬에 옛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 위에 천년자란 이깔나무가 있다는 이런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헌 자료를 현지에서 확인할 목적으로 3절 1호모 섬 일대를 조사한 데 하게 되면 무덤이 위치하고 있던 곳은 1호모 섬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발굴을 진행한 데 하게 되면 땅 겉면으로부터 1.5m 들어가서 벚나무꽃을 넣어서 사람 한 개 쳐버린 사람 유골과 그리고 머리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무덤 유적을 발굴한 다음 그 주변 지역을 조사하고 주민여행을 진행하는 과정에 향도봉 소분지와 장비봉 소분지에서 똑같은 형식의 무덤 5개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 무덤들이 조선 사람의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이번에 그 백두산 일대에서 발견된 무덤들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 사람뼈 외에 다른 유물들이 이렇게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무덤의 그 장례법을 본다면 그 면례한 사람뼈를 벚나무 껍질로 싸고 무덤 펑프는 덜러 만든 형식이었는데 이것은 그 발의 무덤에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사람뼈에 대한 DNA 분석과 방사성 탄소년대 특정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권위 있는 과학연구 기관들과 주요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 사이에 생존했던 조선 사람들이 묻힌 무덤들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사 발굴한 육사 유적 유물들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연구조를 책임졌던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연구 집단이 발굴하고 연구한 무덤 유적들과 백두산 재단 그리고 대동교 관련 인물들은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백두산을 조정의 산으로 그리고 민족이 신성한 영토로 여기고 높이 숭상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디아에서 치사율이 높은 전염성 비루스인 니파 비루스가 포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부 벵갈주의 한 병원에서 2명의 의료 성원이 니파 비루스에 감염되는데 감염자들은 지난해 12월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 한 여인에게서 전염됐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 니파 비루스 감염증은 2001년과 2007년 서부 벵갈주에서 발생했고 2018년부터는 케랄라주에서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에 만도 감염자 19명 중 1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1999년 이 비루스가 전파됐는데 1년 동안에 감염자 약 300명 중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세계보건기구는 니파 비루스를 우려스러운 비루스로 지정했습니다. 니파 비루스 감염증은 감염된 사람이나 박쥐, 돼지의 체액 등을 통해 전파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박쥐가 즙을 빨아먹은 대추 야자를 인간이 먹으면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루스에 감염되면 열나기와 기침, 호흡곤란 등 급성호흡기 증상이 생기고 머리 아픔, 어지럼증과 함께 전간 등 신경계통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지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치사율이 40 내지 75%이며 현재까지 이 병에 대처할 수 있는 특효 약물이나 왁진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니파 비루스 전파의 각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사율이 높은 니파 비루스가 앞으로 갑작 변이를 일으키면서 진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비루스에 대한 각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최근 흑사태가 발생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흑사태가 발생한 구간은 길이가 4km에 달한다고 합니다. 흑사태로 많은 살림집들이 묻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50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날씨 앞서서 1월에 관측된 기상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8일까지는 서쪽으로부터 이동해 오면서 약화된 대륙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날씨의 변화가 비교적 심했고 19일부터는 점차 강화되는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날씨는 춥고 건조했습니다. 1월 전국 평균 기온은 룡화 9도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매우 낮았는데 1호에서 비교적 추운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이 기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개인 날씨가 지속되면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적은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은 60%로서 평년보다 조금 높았고 지난해보다는 4%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기온 변화는 심하겠으며 4일부터 5일 사이에 유로 지역 또는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예견되는 기상 상태에 맞게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길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도로서 평년과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북부적 지역에서는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과 밤에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2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종평지방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소 기온은 영하 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초당 5 내지 8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초당 5 내지 8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충진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의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수위경보입니다. 내일 유난시옥을 제외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밤에 남서풍이 세게 불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저렇게 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의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모레 유난시옥을 제외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남동풍이 점차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먼바다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조금 낮아지고 가까운 바다에서는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높지 않겠습니다. 때문에 내일과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월 4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센 바람 주의경보입니다. 5일부터 우리나라는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5일 오후와 밤에 동서해안의 유로 지역과 백암을 비롯한 양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고 특히 북부쪽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20m 정도까지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6일에는 서해안 중부 이남과 동해안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때문에 도시경영 부문과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센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4일에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북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2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5일에는 약한 저기압골과 구디로 나오는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유로 지역과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10cm의 눈이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6일에는 찬대류 고결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해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5일까지 평년보다 높겠으며 6일에는 평년보다 낮아져 날씨는 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